두 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잘 사는 가정은 어떤 좀 원칙들이 있는 건가요? 그 특징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대체로 성향, 가치관이라고 해도 네, 되나요? 그렇죠. 삶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한 경우 최근에 주변에서 이제 불화를 겪는 부부들을 보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하나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관 차이. 그래서 뭔가 뭐 예를 들어 뭐 집을 사자고 했는데 안 샀어. 빚을 내는 건 무조건 싫어. 투자에 관심을 왜 갖는 건데. 맞아. 요런 거 이런 게 다시 도 이제 벼락까지 됐잖아. 막 이제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갈등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서로 진짜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이 도파민이 끝났어. 그렇죠. 네. 더 이상 네가 도파민의 분비가 예쁘지가 않아. 끝났어. 당신이 네. 멋있지가 않아. 요게 네. 이제 두 가지가 대체로는 대체로? 가장 이제 불화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들. 그러니까 남녀로서 둘이 네가 제일 예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도파민은 끝났지만 그래도 난 네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요게 남아 있어야 되고 서로 존중하는 게 남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다르지는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은 근검절약해야 돼. 그래서 너 왜 한 달에 용돈 얼마만 쓰라 그랬는데 더 썼어. 이거 너무하면 갈등이 또 생기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일단은 대화가 잘 통하느냐 그게 대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더라고요. 니체가 네. 그랬죠. 네. 대화가 마치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해서 서로 어떻게 정반 합이 나와야 되는데 서로 정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 벽에다 대고 얘기한다는 생각을 서로 갖게 되는 순간 서로 대화하기 싫어지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애정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가치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가치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개념인 것 같은 게, 가치관이 맞으면 사실 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되는 거지. 근데 대화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호 간에 굉장히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하고의 대화에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화에 임해야 되는데, 내 얘기가 무조건 맞아, 너 얘기가 틀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대화라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대화가 서로 되는 사람이냐, 그게 서로 성숙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서로 간에 정말 못 견디는 면은 없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정말 못 견디는 면은 그냥 좀 꼴보기 싫은 면이 있어도 그 봐줄만 해. 그러니까 불편하게 하는 네. 점이 있지만 참을만 해. 그냥 참을만 해. 맞아. 너가 주는 슬픔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맞아.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슬픔과 아픔만이 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 정말 이건 정말 안 돼라는 면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신혼 때는 많이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디를 건들면 이 부분은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영리는. 네, 여기는 안 돼. 그리고 이 소재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마. 뭐 약간 이런 각자의 영역이 있는 근데 건데. 그것도 이제 부딪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견딜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저히 이건 못 견디는 부분이야. 그렇죠. 이러면 못 근데- 사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누구에게나 그런 영역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마다. 이게 가치관이 대체로는 비슷해도 어떤 포인트는 좀 완전히 다르다라는 영역들이 있는 건데, 사실 그게 대단한 이슈가 아니라 소소한 거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건들지 말아야지. 여기까지다. 요런 거를 서로 가늠하고 지켜주는 거. 요거 좀 중요한 것 그것도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부딪혀봐야 알 것 같은 게,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부딪혀 보면 뭐 동현이처럼 정리를 할 수는 있겠죠. 이거 건들지 말고. 그치. 10개명. 이런 거 건드리지 않는 사람. 10개명.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제 교보제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저는 결혼도 초반에 훈련과, 그러니까 적응하는 훈련과 네.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네. 근데 그거는 결혼 전에는 모르는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신혼이 되게 중요한. 저 신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 결혼 전에 결혼 준비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저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과정에 사실 그 연애 때는 뭐 그
그렇게 첨예하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의견이. 근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혼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신혼여행 어디 갈 거냐, 누가 준비할 거냐, 뭐 스케줄 어떻게 할 거냐부터 되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면서 막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못 해먹겠어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스탑해야 된다. 예, 왜냐면 그거는 정말 결혼 생활에 10분의 1도 아니 10분의 1도 전초전. 안 되는 예, 전초전이 불과한 거거든. 근데 거기서부터 벌써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싸운다. 그러면 사실 결혼 생 이후의 생활은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 안 맞는 거야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결혼할 때 종교마다 그러니까 교회나 천주교 저 같은 경우는 천주교인데요.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비 결혼 예비 부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약혼자 주말이라 그래서 약혼한 사람들끼리 들어가는 합숙 코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 천주교는 종교적으로 이혼을 반대하고 금하잖아요. 웬만하면은 결혼을 한번 하면 이혼은 하지 말아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뭔가 학습하는 과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합숙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저는 그게 꽤 의미가 있는 준비 과정이라고 느꼈던 게 종교와 무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종교인 게 아니어도 신청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그래요? 있는 과정이고요. 뭐 사람들한테 좀 추천해 볼 만한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애를 해도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고? 네가 가장 싫어하는 거? 너 어릴 때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 아니면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어? 우리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진지하게 조용히 대화를 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게 잘 진짜 없어요. 제일 중요한데. 그쵸. 근데 그런 대화를 깊이 있게 해보는 게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이다. 내가 원하는 가정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고 글도 써요. 서로 교환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신부님, 수녀님들이 여기서 싸우실 거면은 계속 싸우라고 여기 밖에 저기 복도에 나가서 계속 싸우시라고. 그리고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중간에 나가셔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나가는 커플들이 좀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엉엉 우는 커플은 꽤 많고요. 저는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 게 저도 와이프랑 결혼할 사람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했던 과정이 저거였어요. 그래요? 네. 가셨나요? 같은 과정을 아니 하신 저는 그게 거예요? 아니라 가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네, 자체적으로 서베이를 쫙 만들어. 왜냐면 나는 이미 그 리스트가 있으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 그거 나중에 공유 가능한가요? 유튜브 댓글로. 제가 나중에 와이프한테 들킬까봐 사실 그거 다 지웠거든요. 근데 어찌 나는 리스트가 있으니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근데 그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방대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교육관. 뭐 진짜 시댁에 맞아요. 어떻게 또 처가에 어떻게 뭐 심지어 용돈은 어떻게 뭐 이런 것들까지 되게 세세하게 정말. 굉장히 전문 디테일했어요. 학교에서 예. 나오신 분 같으세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을 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게 만족도가 확실히 서로 예측 가능하니까 거짓말 안 했고. 네, 거짓말 안 한다는 전제죠, 당연히. 네. 근데 다행히 와이프도 되게 솔직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거 부분에서 어쨌든 서로 거짓말 안 하고 잘 보이려고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근데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고지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래야 돼.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이건 거죠. 너 합의했잖아. 합의했잖아. 딴소리 하지 마. 그러네요. 디스클레이머 해가지고 이제 네. 이거 이만큼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쫙 이렇게 그쵸. 약관 써놓은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그런 과정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으로 되게 사실 동거 제도를 되게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것도 되게 얘기해 봄직한 주제. 네, 왜냐하면은 결혼이라는 거는 살아보지 않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낭만보다는 생활이잖아요. 생활인데 생활을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는. 그렇죠. 네.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뭐 서로 뭐 코를 고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동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동거를 되게 터부시했거든요. 요새는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 동거를 네. 좀 그래도 좀 하는 맞아요. 추세인데. 코로나가 또 이걸 가속화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날만 네. 잡을까 이러면서 이제 같이 사시는 것도 어른들도 맞아요, 좀 맞아요. 수용하게 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되게 긍정적인 면도 많네요. 그러게요. 데이팅 앱의 보급과 동거의 어떤 그 양성화. 어른들도 다 인정하고 가족이 다 아는. 그쵸. 많아졌죠 주변에. 그래서 만약에 동거하다가 아니면은 헤어져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약간 그 어르신들은 항상 그 헤어지는 뭐 친척들한테 다 알렸는데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결혼 준비 과정도 그렇고 동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결혼을 앞두고 동거하는 거나 이 결혼 준비 과정이나 이미 청첩장 다 돌리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커플도 많이 보여. 이미 엄청 싸우고 아니라는 거 서로 알아. 근데 이미 청첩장 돌렸어.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해라고 해서 결혼한 커플도 꽤 있어요, 진짜. 그렇다가 갔다 온 또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있었대요. 근데 아, 이제 그렇게 제대로 됐지.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대. 근데 이제 부모님이 원래 그런 거야 임마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네, 아니었던 거죠. 막, 네. 예. 막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거는 진짜 본인이 정말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의 압박 때문에 흘러가듯이 그냥 결혼식장까지 끌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한테 본인 생각에 충실해야 된다. 결혼은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프랑스 같은 데는 또 팍스라는 제도 통해 가지고 동거가 되게 보편화돼 있고 이게 일종의 또 기준이 돼 가지고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이제 그걸 젊은 애들은 많이 하고 이게 오히려 또 출산율을 높이는 어떤 기제가 됐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어서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도 지금 뭐 정말 조 단위의 그 예산을 때려받고 있는데 출산율이 엄청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거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합법화해야 되고 양성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프랑스 제도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네네. 그게 애를 낳거나 했을 때에도 그 어떤 불이익이 없게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없게 권리를 주는 체계가 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아시아 사회에서는 미혼모라든지 한부모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동거를 얼마 이상 하면 부부랑 똑같이 분할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또 결혼이랑 뭐가 다르지? 프랑스의 제도를 누가 설명을 해줘서 좀 들어보니까 그럼 결혼이랑 뭐가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장된 동거에 대한 합법화는 또 결국에는 그냥 비슷한 게 하나 더 생기는 느낌? 그리고 그렇죠. 살아본다 안 살아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결혼이라는 과정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 하나는 출산인 것 같아요. 자녀를 낳을 거냐라는 결정이 사실은 이퀄 관계는 아니지만 결혼이 출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를 낳는다라는 행위 때문에 이 결혼의 중요성이 더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자녀는 부모를 자기가 선택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애 입장도 생각해야지 뭐 이런 그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동거만 하다가 애가 나오면 애는 어떡하니 이런 그래서 아무리 애인 연습을 해도 사실 애를 낳아서 진짜 같이 키워보는 것까지 해야 어떻게 보면 좀 더 결혼에 그렇죠. 뭔가 다 다음 해보고 싶다. 다음 그렇죠. 페이지까지 가본 느낌? 네. 여기까지 안 가면 좀 반만한 느낌? 맞아요.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그 남녀의 관계를 페이즈 3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같아요. 말씀해 연애 주세요. 단계, 1, 2, 3를. 결혼 단계, 육아 단계. 근데 연애 요새는 결혼 육아. 네. 요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페이지 1, 그 제로도 생긴 게 네. 썸이란 게 또 있잖아요. 썸. 네, 맞아요. 네. 썸이 한 10년 전에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인 것 같거든요. 제 네. 기억으로. 없었어요. 이게 신조어예요. 맞아요. 한 8년 됐어요. 8, 9년 됐는데 이제 재밌죠. 이제 뭔가 연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처음 만난 것도 아닌 이제 그 중간에 오묘한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것도 어떻게 새로운 어떤 사랑의 어떤 뭐랄까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결혼이 이제 진화해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사랑의 형태들이 계속 추가가 돼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뭐 개인이 있으면 이제 그냥 바로 결혼, 연애 이런 거 결혼 안 하니까 맞아. 중매 결혼 바로 해버리니까. 그쵸. 근데 이제 중간에 연애라는 게 또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약간 데이트라는 게 또 생기고 했었는데 지금은 데이트와 또 그 연애 중간에 썸이라는 게 또 하나 생겨버린 느낌, 굉장히 세분화됐다는 느낌은 들어요. 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그 연애와 결혼 중간에 뭐 동거가 또 일종의 표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되게 좀 재미있는. 근데 흥미로운. 썸이라는 게 네. 생각해 보면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용어가 있었는데 없었을 용어가 없었을 뿐이지. 정의가 없었던 거죠. 네, 그거에 정의가 대한. 없었던 네. 것뿐이지. 네. 항상 있었던 단계였는데 네. 그게 약간 썸이란 용어를 만들면서 오히려 약간 서로 정당화하는 느낌? 정당화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게 오히려 연애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단계에 살아보진 않았는데 썸이라는 게 한 단계가 생겨버리니까 그쵸. 썸에서 네. 연애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그것도 어렵고, 어려워지는 게 맞아. 아니에요. 연애에서 결혼 가는 것도 어렵고.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 동거가 생기면 더 더 어려워지는 거 어려워지는. 아니에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결혼의 정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이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오히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되게 확실히 디테일하게 생각하면서 세분화되고. 세분화되고 이러면서 결혼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결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신뢰가 아닐까요? 신뢰.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네. 한 단어를 뽑자면 신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게 대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잘 되고 못 되는 거의 기준도 신뢰가 있어야 대화가 잘 돼요. 네. 왜냐면 모든 대화에 있어서 어떤 무거운 주제를 꺼낼 때도 있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주제를 꺼낼 때도 있는데 내가 이 대화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가족이 평화롭게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맞아. 라는 신뢰. 그리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당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야 라는 신뢰가 있어야 대화가 잘 되는 것 맞아. 같은. 안 그러면 계속 불만만 쌓이는 거지. 의심하는 거죠. 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니야? 라던가 너는 내 생각을 하나도 안 하잖아 라는 게 이제 들어간다는 건 신뢰가 약해져 있는 거고 그쵸. 이런 대화가 필요 없이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완전히 똑같은 생각인 게 이게 결국 결혼을 유지를 한다는 거는 서로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결혼이 어떻게 보면 점점 행복해지면서 좀 잘 살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보면은 이 신뢰라는 게 그러면은 어떻게 생기냐? 이게 진짜 결혼 생활에서 이제 뭐 치팅 이것도 뭐 되게 중요한 요소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뭔가 이게 서로의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그런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그러고 싶다.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 못하는 순간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최소한 노력한다. 우리는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야. 맞아, 라는 맞아, 생각. 맞아.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불편한 주제인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되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바람인 것 같거든요. 결혼의 주제에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바람은 나쁜 것이다. 이거는 상대방한테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 알고 그렇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주변의 많이요. 케이스들을 보면은 놀라울이 많지 되게 그런 게 많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면 글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미혼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냐고요? 본인들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네. 주변의 케이스를 뭐 이렇게 기반으로 좀 말씀해 자기 주시면 짝을 좋을 것 못 같아요. 만났다? 네. 그 플라톤의 이데아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인간이 원래 부부가 원래는 연인이 한 존재였는데 이제 신이 얘를 쪼개놔가지고 평생 찾으러 다닌다라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요, 한 명이 한 명을 잘못 만나는 거는 자기만 잘못된 불행이 아니에요. 그쵸. 얘가 원래 상대방도. 남의 짝이잖아요. 잘못 만났으면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네. 거예요. 내 운명을 찾아 평생 다닌 한 3명의 커플이 꼬였으면 이 파급 효과는 3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운명의 짝을 찾아다니는 과정이 있는 과정이다? 사람들인가? 근데 아니 뭐 이거는 좋게 봐줘서 그렇다는 네, 얘기고.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인데 네. 자기 짝을 평생 찾아다녀야 하는 숙명? 이런 게 있는 건가? 저는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좀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사실 이 결혼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인간 본성하고는 좀 안 맞는 제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왜냐면은 그 한 명과 만나서 일부일처제로 쭉 있어야 된다 이건데 사실 이게 그런 성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한 명과 계속 한다는 게 과연 인간 본성과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게 중섭님 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일부 일처제의 역사가 인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짧았다라는 1%도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 99% 이상의 기간 동안에 인간이 안 그러고 살았다는 안 그러고 살았고 네. 뭐 본능의 역하는 그렇죠. 역행하는 거다. 군혼제였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면은 뭐 아이가 아빠 이러면 이제 그 자기가 친부가 누군지 모르니까 뭐 다 같이 그냥 돌아보고 공동체가 그걸 육아를 하고. 근데 뭐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되게 그랬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꺼냈냐면 책에도 썼지만 되게 의아했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이거는 저희도 이제 저희 항상 그 투자 이런 거 좋아하니까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바람이 최악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최악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여기서 내가 기대되는 리턴은 아주 하잘것없고 짧은 어떤 그 쾌락인데 여기서 오는 그 리스크는 너무 크거든요. 정말 자칫하면은 뭐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유명인 중에 막 유명인 맞아요. 중에 뭐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고 연예인 뭐 스포츠 선수 뭐 어디 기업인 뭐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럴 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번 잘못했다가 자기 커리어 날아가고 가정 날아가고 심지어 뭐 진짜 사회적으로 완전 이제 매장되고. 예, 죽음을 감옥 당한 가는 거죠. 사람도 생기죠. 네. 왜 이럴까 대체. 그리고 이 사례들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잖아요. 근데 이 발명품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게 만든 거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 본성하고 되게 안 맞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간 본성과 맞으면 굳이 이런 시스템이 왜 필요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류 전체 역사에서는 이게 짧지만 이게 누가 안 하면은 때리는 거 아닌데 물론 심리적인 압박을 오랫동안 느낀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말을 다 듣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결혼은 그러면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굉장히 앞으로 갈등이 있을 것을 알면서 그래도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아닌가? 이제 저는 바뀌었나?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사회 시스템이 결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 그렇죠. 되게 네. 저 싱글세 엄청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싱글세 엄청 내고 있어요. 뭐 이런 네. 세금뿐만이 아니라 네. 그 어르신들과의 시선 네. 그리고 이런 그 미디어에서의 그 결혼에 대한 환상, 그렇죠. 낭만의 인플레이션. 예, 낭만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혼은 행복한 거야. 결혼을 해야 넌 성공한 인생이야. 결혼을 못하면 넌 패배자야. 약간 이런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키고 세뇌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는 게요. 최근 수년간은 결혼은 오히려 너무 안 좋거나 힘들거나 누군가가 손해보는 불합리한 계약이야. 근데 싱글은 되게 자유롭고 싱글로 살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라는 이쪽에 대한 내러티브가 훨씬 커져 있는 시대가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이것도 좀 너무 포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고 행복하십니까? 싱글로서 근데 뭐 다 일장일단이 있죠. 기쁨과 네. 슬픔이 있죠. 기쁨과 슬픔이 있고 뭐 항상 그런 뭐 또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잔디 저쪽이 더 푸르러 보인다. 그렇죠. 예.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되게 이제 불행한 가정 말고 행복한 가정을 보면 물론 그들이 또 나름의 불행을 가지고 있겠지만 되게 부러울 때가 많죠. 예, 참.
제가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는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나는 우리 와이프를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해라던가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해 라는 식의 발언이 나오는 거가 약간 금기시 되어 있다? 약간 그런 말을 하는 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네. 나는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아. 아,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느껴져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 그게 기본 그 디폴트인데. 디폴트인데 원래는. 말을 함으로써 더 어색하게 느껴지는 마치 네. 이런 건가? 저런 저는 말을 왜 돈에 하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아. 이제 이런 사람이 알고 보면 돈에 되게 관심이 많고 저는 권력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인스타그램에도 막 되게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만 올리고 막 이런 그쵸. 사람들 오히려 가정이 되게 문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결핍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오히려 가정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가장 행복하고 무난하게 무탈하고, 사는 네.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인스타에 남편 사진을 언제 올려봤나 갑자기 보통 행복하신 여자들은 겁니다. 행복하신 거죠. 예. 자녀 사진을 많이 올리고 보통 저는 개는 안 키우지만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을 많이 올리지 않나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이런 것도 다 사실 어떤 개인 취향일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 취향일 수도 네. 있죠. 예. 음. 그러면 어떤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인 것 같으세요? 이게 삶이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정답이 있거나 결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 사실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불륜에 네. 바람 피우고 나면 여자들이 와이프가 본처가 이 바람 피운 대상의 여자한테 네가 우리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러면서 우리는 네가 모르는 그런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남자 이렇게 만들었어. 막 이런 거 또 나오죠.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 과정 그리고 네. 우리 삶에서 갈등을 조절하고 극복했던 경험. 저는 진짜 그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결혼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는 이게 그런 좋은 경험들을 켜켜하게 쌓아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쌓아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쌓아나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그걸 쌓아나가야지 나중에 그런 기억 또는 자기가 노력한 부분들이 가족들이 알아주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신뢰가 쌓여가고 그러면서 서로 말하지 않아도 뭐 이해를 하는 그러면서 그 다른 피상적인 관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깊은 소통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신뢰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을 같이 쌓아가면서 서사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결혼을 하고 네. 싶으세요? 저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잘 말씀하셔야 돼. 네. 그러니까 스스로한테도 되게 많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이 책을 쓰면서. 근데 이제 일단은 현재로선 이게 미래 또 제가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그냥 그 결혼 제도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조리에 대해서 그냥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대 결혼 제도가 우리한테 이제 강요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이제 가정의 안정감과 뭔가 이제 그 정열적인 사랑 그리고 뭐 어떤 로맨스적인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올인원 패키지로 결혼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태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달성하기 되게 비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비현실적이고 이걸 실제로 달성하지 못해서 오는 또 우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애초에 만들어진 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고 이러이러한 지금 결핍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상호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도 이제 그 관계가 좀 더 무르익으려면 기쁨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슬픔을 주고받는 데서 이게 진정한 그 관계의 어떤 성숙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서로 거슬리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아주 그 꼴 보기 싫지 않은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는 맞으면 그러면은 저는 되게 훌륭한 그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제가 바라는 건. 네. 그 안에서 신뢰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행복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대화를
하고 그 정반 합을 만들어 나가는 아, 네네. 그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네. 서로 신뢰가 쌓이고 이 사람이 최고의 파트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또 최고의 결혼이 생활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변칙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결혼 뭐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럼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다 애정에 기반한 사랑 어느 정도는 많이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결혼은 비즈니스다 말씀하셨는데 동현님 사랑은 뭔가요 그러면? 아 근데 사랑은- 저는 이게 사랑이 저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냥 그 외모적인 면 또는 성격적인 그 순간적인 그런 매력에 취해가지고 제정신 차리지 못하는 약간 도파민에 홀린 상태의 사랑에 사랑이 빠지는 있고, 거. 네, 네. 사랑에 빠지는 거. 네. 흔히 콩깍지가 씌었다는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 있은 상태에서 서로 신뢰가 많이 쌓여서 시간이 지나 도파민이 이제 사라지고 콩깍지가 벗겨진 상태에서 서로 신뢰가 쌓여서 그 신뢰가 이제 애정이 되는 그런 약간 아이와 엄마와의 그런 사이의 그런 사랑으로 가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서로 신뢰라는 게 다양한 면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1차원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런 서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화적인 측면에서도 뭐 슬픔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제 뭐 그 같이 언쟁이 있을 경우에도 서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럴 수 있다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는 신뢰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랑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게 결국은 처음에 그런 육체적으로 또는 무슨 그런 정신적으로 홀딱 빠지는 사랑은 저는 단기적이라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신뢰가 결국 그 나중에 그 좀 지속되는 사랑의 바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동현님은 무슨 부부 전문 학교 강사 그러니까요. 오늘 아니, 이렇게 차분하게 근데 이성적으로 고민을 엄청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총각 시절도 그렇고 결혼 생활 하시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여기 같아요. 철학자시고 이- 여기 강사님이시고 나만 일반인인데? 막 강사치고 좀 말을 못하지 않나요? 아니요 너무 아니에요. 그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신 게 티가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사랑은 사랑이다예요. 뭔가 다른 사랑은 말을 사랑이다. 표현할 수 아, 없을 그 또한 것 너무 같아요. 좋습니다. 그쵸. 사랑은 사랑이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초반에 근데 이런 얘기하면 티낼까봐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이제 저는 너무 제가 넌 아직도 사랑하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결혼할 때 너무 낭만에 빠져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쯤은 약간 정말 뭐에 빠진 이제 완전히 빠져 있는 반했어. 이게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가 사랑에 대한 추억도 사랑이거든요. 내가 당신과 그쵸. 정말 너무 너무 좋은 말이다. 사랑했었는데 그쵸. 사랑에 대한 추억도 맞아요. 사랑이다. 네. 아, 오늘 명언을 여러 개 납니다. 사랑은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추억도 사랑이다. 네, 네. 그 추억이 있는 사람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정말 되게 두근거리던 때가 있었고. 맞아요. 저는 제 와이프랑 그렇게 홀딱 빠졌다는 때가 없었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 추억을 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음. 너와 내가 그랬던 거 있었지. 이게 음. 있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게 저- 이제 결혼 전에도 있지만 결혼 후에도 그걸 만들어가는 그렇죠.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편집 잘 하자면 해주세요. 이게 결혼은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거랑 별개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홀딱 빠진 다음에 이 결혼은 빠진 데서 벗어난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이성을 찾은 후에. 네, 이성을 찾은 후에 물론 홀딱 빠진 상태에서도 이성을 차릴 수 있으면 그것도 뭐 좋은 거고 근데 이성을 안 찾기는 힘들어요. 한국의 결혼 제도라는 게 홀딱 빠진 네. 상태에서만 하기는 되게 힘든 제도예요. 아, 그렇죠. 홀딱 빠져 있으면 갑자기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 끓잖아요. 이렇게 정신 차려. 어. 저 계산기 좀 갖고 와봐.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당연히 결혼이라는 거는 애정이 베이스에 기반이 깔려야 되고, 되는 거고 충분히 사랑하고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다 더하기 약간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네. 네. 저는 그냥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래요. 나만 그게 소문 같잖아. 괜찮아요. 네. 오늘 그 강사님으로 많이 활약을 해주셔서 강사님, 철학자님, 네. 일반 민간인. 네.
결혼은 그래도 우리는 했으니까. 네. 근데 결혼 제도가 네.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에 장점도 있는 게 그래서 결혼을 여러 번 하기는 또 되게 쉽지 않겠다. 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만든 게 아닐까? 음. 뭐 이런 생각도 음, 해보면서 음. 중섭님이 결혼을 해보시기를. 아, 네네. 아, 네. 뭐 한 5년 뒤에 보면 또 어떨지 모르죠. 이 영상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뭐 하고 있을지 모르죠. 예. 네. 근데 막상 해보고 나면 또 다를 비혼주의는 수도 아니잖아요. 있어. 아, 네, 전혀 아닙니다. 네. 비혼주의자가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비혼이면 이렇게 깊이 연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 결혼의 종말이라는 사랑, 섹스, 연애, 결혼에 대한 사유 중섭 작가님의 책으로 얘기를 꺼내서 사랑 얘기까지 흘러와 봤는데요. 궁금하신 분, 중섭님 궁금하신 분도 이거 좀 읽어보시고. 비혼주의 아니라니까. 아, 이혼도 안 했습니다. 아, 네. 네. 갔다 오신 분도 아니에요. 네, 네. 다시 한번. 네. 네. 결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그리고 각종 이 사랑, 섹스, 연애, 결혼에 대한 각종 사유 한번 보실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이런. 안녕.